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정보설비 기준에 접지설비, 군의 통신설비, 서로설비 및 통신공동구에 대한 접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일반적인 통신 관련된 시설의 접지 허용 기준은 얼마인가? 이제 되게 상식적이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15옴입니다. 기본적으로 10옴과 이제 100옴을 왔다 갔다 하고요. 자, 기술 기준을 한번 보면은 5조 2항에 보면 통신 관련 시설의 접지 저항은 15옴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 각화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100옴 이하를 한다. 그래서 100옴으로 하는 거는 서로 설비 중 선조 케이블에 대해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 국선 수용이 100회선 이하인 것에 대한 주배 선반,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은 군의 통신 단자함, 군의 통신 설비에 있어 전송 또는 제어 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셜터 위에 전조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 중계기, 안반 등 산악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저항값을 15옴이 얻기가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10옴과 100옴이 있는데 15옴이 어떤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100옴으로 한다 해서 10옴과 100옴을 기반으로 해서 10옴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신 관련 접지의 저항은 15옴을 기준으로 하고 국선 수용해선이 100회선 미만인 경우에는 15옴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게 100옴을 할 수 있는 거죠. 못합니다. 100옴. 그 내용 보시면은 그 독립 접지에 대해서 이걸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각각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전이차가 발생하는데 옆에 그 예를 들어서 접지한 거랑 그 옆에 접지한 거에 대해서 전이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 접지에 대한 예가 되는 거고요. 이상적인 독립 접지는 한쪽의 접지극에서 접지 전류가 흐르더라도 다른 쪽의 접지극의 전위를 상승시키지 말아야 하고 독립적으로 일반적으로 20m 이상 이격하고 전위 상승이 일정 범위 이내로 되었을 경우 독립 접지가 되었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이 거리를 20m 이상은 띄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에 보면은 접지에서 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벼락 또는 강전류 등등등에 대해서 이상 전압 전류가 유입될 수 있어서 과전류나 과전압으로부터 이를 이제 보호하고 위해서 설치가 되는 거죠. 그 외에 접지 설비, 군의 통신 설비, 선로 설비 기술 기준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은 15옴이고 100옴 이하로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주로 국선 100개선 이하는 100옴으로 한다라는 거 갖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접지선은 15옴 이하인 경우 2.6mm, 100옴인 경우에는 1.6mm로 PVC 피복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얇아지는 거죠. 통신 관련 접지에 대한 15옴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100옴 이하로 한다 해서 또 나와 있죠. 방송 설비 기술 기준이나 접지 설비 기술 기준이나 뭐 어차피 법은 똑같은 거니까요. 기출 유형을 보시면 방송 관련 설비 중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전도성이 있는 인장선을 사용하는 전력선 방송 케이블 전력 당연히 접지해야 되는 거죠. 금속 함체 내부 전기적 광섬유는 전기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은 중계기에 전원 공급하는 케이블 당연히 접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 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이 이게 나와 있고요. 전문동의 고객사에서 접지를 개별적으로 시공하여 다른 접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장비나 시설을 보호하는 접지 방식을 독립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접지 방식이 앞에서 이 그림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통접지 또는 통합접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접지는 이렇게 그 전기, 고압, 특고압, 저압 묶고 통신 별도로 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용 접지로 한다 또는 공통 접지로 한다라는 게 있고요. 국선 수용에서 100개선 이하인 주배선만의 접지장 허용치는 얼마 있는가? 예, 100옴 계속 얘기한 거죠. 일반적으로 통신 관련 시설의 접지장 허용 기준은 얼마인가? 예, 10옴 계속 얘기한 거죠. 통신 관련 시설의 접지장을 100옴 이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예외적인 거 아까 얘기했었죠. 국선 해성이 100회선 이하인 경우죠. 100회선 이하인 거죠. 여기는 200회선이니까 여기는 15옴으로 해야 되는 거죠. 100회선 이하가
배곰이 되는 거죠.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은 군의 통신 단자함, 철탑 위에 전조등을 설치하는 이동선의 중계기, 서로 설비 중 선조 케이블의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접지. 그래서 100개선 이하에 대한 그 법규 기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접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오늘 우리가 한 게 독립 접지였죠. 그 다음에 공통 접지 또는 공용 접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제가 통합 접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독립 접지는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 전력이 있다 또는 통신이 있다 또는 뭐 기타 뭐 다른 것도 있고 또는 피뢰침이 있다. 그래서 뭐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려주면 좋죠. 얘들이 각각 접지를 하는 거죠. 각각 물론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거리를 20m 이상 띄어야겠죠. 그래서 각각이기 때문에 단점이 뭐죠? 비싸다. 그 대신 장점은 뭐죠? 안정적이다. 고장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안 줘서 안정적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통 접지 또는 공용 접지는 아까 이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소전력이다, 전력으로 만약에 묶는다고 하면 중전력이다 또는 뭐 대전력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같이 묶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통신에도 데이터 통신이 있고 또는 음성 통신이 있다.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묶어주고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피뢰침은 이렇게 해서 뭐 있다고 하면은 얘는 피뢰는 또 별도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어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통 접지, 공용 접지가 되는 거고요. 이것에 반해서 이제 통합 접지라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통합 접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요, 전선실 안에 이렇게 상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상면 밑에 이렇게 접지선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신이 있을 수도 있고, 통신 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는 전력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력 렉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기타 어떤 설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얘들이 그 접지 라인을 타고 내려가서 요렇게 접지시키는 거죠. 요렇게 접지시키는 거죠. 여기는 밑에 이제 이중마루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중마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메시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 접지라 한다.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면 독립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로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